만물의 음향과 천지 속에서 인간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모두 갖추고 태어났다. 순수한 영혼으로 번뇌에 얽매이지 않고 어둠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 모든 개척신들이 깨어나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신화의 세계에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공주 즉위식을 앞두고 있다. 현재 통치 중인 공주 키쿠리가 12명의 신소들에게 새 공주를 전력으로 보호하라 명령한다. 한편 현대 일본에서는 히노하라 아라타라는 소년이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동생이 재빨리 방에 들어와 아라타에게 아침 먹으라 부른다. 계단을 내려가 아침 인사를 마친 아라타는 학교로 향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제 그는 웃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 새 친구도 사귀었다. 아라타는 언제나 착한 아이였다. 등굣길에 아라타는 친한 친구를 만난다. 그는 친구 스구루에게 게임 디스크를 빌려주며 이제 괜찮을 거라 믿고 괴롭힘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학교에선 아라타가 구학교의 괴롭힘꾼 카도와키의 감시 속에서 달리기를 준비한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라타는 11초 5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 엄청난 기록의 옆에 있던 친구가 대회 참가 의향을 묻지만 아라타는 부끄러워하며 거절한다. 이 광경을 본 카도와키는 분노로 눈이 붉어진다. 그래서 계단에서 충돌 장면이 벌어지고 카도와키는 아라타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아라타를 또 한 번 좌절시킨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라타는 친한 친구 스구루가 자신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동시에 또 다른 세계 아마와쿠니에서는 아라타라는 소년이 할머니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 결국 할머니의 아마수리키에 잡힌다. 소년은 여자아이가 되라는 요청을 받는다. 힘의 가문의 딸이라는 명목으로 30년에 한 번 치러지는 의식을 거행해 이 나라의 공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힘의 가문의 딸만이 공주의 자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모두 문제가 많은 탓에 아라타는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귀여운 동생 코스프레를 해야 한다. 아라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계속 이 요구를 거절한다. 애니 가문 출신 토아라는 아라타를 진짜 예쁜 여자아이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말한다. 아마와쿠니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아마수리키를 가진 힘의 가문의 딸뿐이다. 아라타는 남자라서 아마수리키를 가질 수 없다. 발각되면 죽음이 확실하다. 결국 가문의 안전을 위해 아라타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한다. 힘의 가문의 딸이 없으면 가문 전체가 멸망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성지로 향하는 차. 안, 여자 옷으로 변장한 아라타는 여전히 역겹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토아는 완전 귀여워서 진짜 소녀 같았어. 아라타는 그 모습에 완전 빡쳤지. 확실하게 하려고 아라타는 임시 계획이 진짜 힘의족 공주를 찾는 동안 시간을 끄는 거라는 걸 다시 확인했어. 옆에 있던 애는 즐겁게 의식은 딱 3일 뿐이라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했어.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공주랑 CP 신소를 3일 만에 속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 고민에 아라타는 완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지. 아라타가 우울해하자 토하는 목에 걸린 미치히노 타마를 그에게 건네줬어. 그건 그녀가 수도에서 공주 키쿠리에게 받았던 부적이었지. 이게 아라타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그는 성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로 결심했어. 광장에선 30년 만에 처음으로 푸른 불꽃이 타올라 새로운 공주의 시작을 알렸어.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아라타는 토아에게 가능한 빨리 마을로 돌아가라고 조심스레 당부했어. 3일 동안 시간을 벌면서 마을 사람들을 먼 곳으로 데려가야 했거든. 이 일로 토아는 계속 걱정했지. 성전에서 아라타는 현재 통치 중인 공주 키쿠리를 만났어. 키쿠리가 상상과 완전 달라서 아라타는 멍해졌지. 나이 든 줄 알았는데 되게 젊고 예뻤어. 진짜 여우상. 60년 동안 통치했다니. 키쿠리 공주는 부드럽게 아라타에게 다가와 걱정 말라고 위로했어. 다 괜찮을 거라고. 마음을 평온히 하면 의식도 잘 진행될 거라고 했지. 별똥별이 빛나고 푸른 불꽃이 다시 타올랐어. 의식이 진행되는 중 갑자기 12신소, 공주를 보좌하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들은 특별한 쌍검, 이아가미를 휘둘렀지. 카나기가 지휘했고 공주를 배신하며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죽이려 했어. 아라타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카나기는 아라타를 죽일 생각까지 품었지. 아라타는 칼날 아래 거의 밤 죽을 뻔해서 강으로 뛰어들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푸른 불꽃이 꺼지고 카나기의 말에 따라 아라타는 공주 살해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두에게 쫓기게 됐어.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라타는 칸도 숲으로 도망쳤지. 동시에 현대 세계에선 아라타가 배신당한 데 실망해 있었어. 작은 길을 무작정 걷다가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혼잣말을 했지.
스구루랑 칸도와키는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아니, 네가 사라져야지. 자기 이름이 불리자 아라타는 길을 헤매다 아마와쿠니의 아라타와 자리를 바꾸게 됐어. 칸도 숲에 나타난 그는 완전 멘붕 상태였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 거대한 탑을 보며 아라타는 눈이 흐려진 줄 알았어. 화살이 얼굴 앞을 스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알고 보니 바로 앞에 카나기가 있었어. 아라타가 아마와쿠니 아라타와 똑같이 생겨서 카나기는 죽이려는 살기가 가득해 아라타는 겁에 질렸지. 화살을 피해 칸도 숲속으로 허둥지둥 도망쳤어. 보이지 않는 힘이 아라타를 숲 깊숙이 숨겨서 카나기의 추격을 피하게 했어. 갑자기 풀숲에서 코토아가 나타나 아라타를 깜짝 놀라게 한 뒤 곧바로 손을 잡고 도망쳤어. 카나기가 위치를 알아냈거든. 지금 무슨 일이야? 아라타 머릿속엔 그 생각만 가득했어. 칸도 숲 밖에서 카나기는 어쩜 아라타가 숲에서 탈출했는지 의아해했지. 그때 12신소 중 하나인 나카치가 땅에서 나타나 카나기에게 자기가 실패했다 말했어. 두 개의 이하가미로 아라타를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카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듣고 카나기는 비웃었어. 쥐새끼 따위가 강력한 카무이 없이도 곧 이 녀석을 잡아낼 거라고. 장면 전환. 코토아는 아라타를 무사히 이 세계에서 할머니인 마카리 할머니 집으로 데려왔어. 마카리 할머니 집에서는 바로 아라타에게 오늘 아침 일에 대해 캐물었어. 분명히 의식은 진행 중이었는데 말이야. 코토아는 공주가 암살당했다고 설명했어. 지금 모두가 아라타를 공주 살해범으로 생각하고 있대. 근데 아라타는 지금 기억을 잃은 상태라 그렇다고 했지. 이 말을 듣고 아라타는 부정했어. 나는 히노아라 아라타야. 모두가 말하는 그 아라타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고 코토아는 아라타가 칸도 숲에 묶여 버렸다고 생각했어.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라타와 마카리 할머니는 지하실에서 솔직히 대화했어. 마카리 할머니는 그가 일본이라는 땅에서 아마와쿠니로 온 녀석이라는 걸 알고 놀랐어. 할머니 눈에는 그가 자기 손주 아라타랑 다를 바 없었지. 칸도 숲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숲에 묶인 자는 돌아올 때 완전히 변한다더라. 어쩌면 누군가의 위치가 다른 세계 사람과 바뀐 걸지도 몰라. 이게 진짜라면 아라타는 지금 어쩌지?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어. 너는 돌아갈 수 없고 여기서 아라타로 살아야 한다고. 이 말을 듣고 히노아라 아라타는 겁에 질렸고 수명이 또 줄어든 것 같았어. 게다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닮은 범죄자를 쫓는 자들이라서 더 힘들었지. 할머니는 손자를 변호하며 자기 아라타는 그런 짓 안 한다고 말했어. 진짜 불운해. 학교에선 괴롭힘 당하고 왜 이런 데까지 온 거야? 생각하던 중 갑자기 토아의 비명이 들렸어. 카나기가 쫓아와 그녀를 붙잡았지. 지하실에 숨은 아라타는 자신과 상관없다며 여기 아라타가 아니라고 강하게 자기 최면을 걸었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토아는 언제나 아라타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이게 아라타로 하여금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했지. 누군가를 믿어도 결국 배신당하는 법이란 걸 마치 스구루한테 배신당한 것처럼. 그런데 토아의 목에 칼끝이 닿았을 때 나타난 아라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라타가 아니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아마 누구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솔직히 죽는 게 무서웠지만 남들이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건 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라타가 보이자 카나기는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검이 내리치려 했어. 아라타는 옆에 있던 검을 들어 막았는데 그건 오래된 하야가미 검이었어. 선택받은 자만이 그 힘을 쓸 수 있는 검이지. 분노에 휩싸인 아라타는 검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졌고 마카리도 그걸 알아챘어. 카나기의 손에도 12신소 중 하나인 하야가미 검이 있었거든. 그는 검 이름 호무라를 부르며 아라타에게 돌진했어. 위험한 상황을 본 마카리는 급히 아라타에게 외쳤지. 나타나 라고. 아라타의 말대로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그를 감쌌어. 그 빛은 바로 카무이였어. 카나기의 호무라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 빛에 휩싸였지. 위급함을 느낀 카나기는 급히 호무라를 거두었어. 믿기 힘들지만 아라타가 바로 소였어.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 있던 집은 우유에 잠긴 과자처럼 무너져 내렸어. 한편 일본에서는 엄마와 여동생이 아라타를 찾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끌려갔지. 저기 근육질 멋진 남자가 맨몸으로 길 한복판에 앉아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라타 엄마는 신나서 달려갔어. 그게 바로 아마와쿠미에서 온 아라타였고 길거리에서 몸 자랑하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깜짝 놀랐지. 아마와쿠미로 돌아와서 집이 무너진 후 아라타와 코토하는 마카리와 함께 카나기의 눈을 피해 동굴에 숨었어. 지금에서야 마카리가 아라타가 방금 사용한 검의 출처를 자세히 설명했지. 그건 대대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고신타이라고 불리는 하야가미 검이야. 아마와쿠미에 있는 모든 신들이 검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카나기의 검도 마찬가지야. 그의 검은 화신이고 아라타가 만들어낸 빛, 카무이는 그걸 막는 위대한 실력이지. 아라타는 신의 힘을 지닌 선택받은 소였던 거야. 아라타는 이 모든 걸 듣고 멍해졌고 기억을 잃은 칸도 숲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길 바라며 열심히 음식을 건네주는 코토아를 바라봤어. 그녀는 진짜로 아라타를 그 아라타처럼 바라보고 있었어. 밖에 나가서 숨을 쉬면서 아라타는 이 세계에 달이 3개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여긴 일본이 아니야. 아라타는 하야가미가 다른 세계에서 선택한 사람이었지. 이 세계 진짜 RPG 게임처럼 복잡하네? 장면 전환? 이때 카나기가 마치 노승처럼 모닥불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아카치가 와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전한다. 그들은 아라타를 생포해서 백성들 앞에서 심판하려 한다. 12신소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왠지 모르겠지만 신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걸 참지 못하는 것 같다. 한편 아라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되는 동안 지난 일을 곱씹으며 앉아있다. 그때 토아가 다가와 음식을 가져다주며 위로해준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진짜 아라타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라타는 무력하게 별말도 못한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진다. 토아가 그를 안아버린 거다. 그녀는 언제나 곁에 있을 거고 언제나 믿어줄 거라고 한다. 동굴 안, 마카리는 아라타가 사용한 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 2개의 이아가미가 12신소 중 1명의 카무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소리를 듣고 노파는 즉시 동굴에서 뛰쳐나온다. 카나기 일행이 그들의 위치를 감지했고 곧 도착할 것이다. 그때 토아는 아라타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목에 미치히노타마 끈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자신이 전에 선물한 진짜 선물. 그건 키쿠리 공주가 준 선물이었다. 결국 그녀는 목에 남은 끈도 풀어 아라타에게 준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카나기가 나타나 마카리를 잡아 아라타를 위협한다. 결국 아라타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해 눈부심을 당하고 죄수처럼 마차에 실려간다. 마차 안에서 아라타가 짜증을 내고 있을 때 목에 걸린 끈에서 이상한 빛이 나온다. 그는 앞에 있는 게 자신과 자리 바꾼 아마와쿠니의 아라타임을 본다. 일본에 있는 아라타도 그것을 보고 있다. 아라타는 곧바로 달려가 물어본다. 왜 저 녀석이 내 방에 있을 수 있냐고. 정말 그 녀석과 몸이 바뀐 거냐고. 그럼 왜 그 녀석이 공주를 암살했냐고. 이 말을 듣고 일본에 있는 아라타도 함께 소리친다. 그는 공주를 죽이지 않았다. 진짜 살해자는 카나기다. 시신소의 나머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지켜만 봤다. 그들 모두 공범이다. 공주는 12신소를 믿었지만 그들은 잔인하게 배신했다. 그들은 공주를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라타는 저 앞에 있는 녀석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날 믿어 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었으니까. 하지만 둘 다 이름이 아라타라 좀 헷갈린다. 결국 어린 아라타는 아마와쿠니에 있는 아라타를 히노하라라고 부르고 자신은 그냥 아라타로 하기로 한다. 합의가 끝나자 아라타는 토아와 마카리의 상태를 묻기 시작한다. 그들이 괜찮다고 하니 어린 아라타는 안심하며 뭘 해야 할지 몰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때 히노하라도 자신이 선택받은 소라는 것과 이아가미도 각성했다는 걸 기억해낸다. 아마 우연일 뿐일 거다. 갑자기 미치히노타마의 힘이 점점 사라진다. 두 사람 사이 원이 점점 작아진다. 아라타와 히노하라는 멀리서 어머니의 부름을 듣는다. 어린 아라타는 여기 오래오래 있었고 어머니를 못 봤다며 소리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미치히노타마의 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고 그는 그저 주저앉아 흐느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심판대에서 공주 살해 혐의 재판이 츠부이 신소 경호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카나기는 높은 곳에서 아라타를 공개적으로 기소하며 키쿠리 공주가 목숨을 부지하려 필사적으로 싸우는 장면도 모두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아마츠리키를 써서 목숨을 겨우 붙잡았다. 그 후 수천 개의 비난과 저주가 쏟아진다. 모두가 아라타가 죽어야 한다고 외친다. 아무도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고 히비신소의 배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그 아이를 죄인으로 몰고 있다. 어느 세계든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하기 마련이다. 아라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분노에 소리친다. 카나기가 진짜 공주 암살자라고. 시신소 그런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다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그들은 공주의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아팠을지 알기나 하냐고. 그들은 신들을 쓸 자격이 없다. 전부 한패의 반역자들일 뿐이다. 아라타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마침내 그들은 판결을 내린다. 힘의 가문 출신 아라타는 지옥 같은 곳 가토야로 유배된다. 가토야로 이송되는 배에서 아라타는 한 경호원이 문을 열고 토아를 데려오는 걸 본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무도 눈치 못 챌 때 몰래 들어왔다가 발각되어 여기로 끌려온 거였다. 아라타는 토아의 자멸적인 행동에 걱정하지만 그녀는 꽤 편안해 보인다. 동시에 토아는 아라타의 가방에서 자신이 숨겨둔 2개의 이야가미 검을 꺼낸다. 이야가미는 소의 손에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카리가 그녀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이야가미를 손에 쥔 아라타는 실력 카무이 소환에 도전하지만 수차례 시도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목걸이 미치이노 타마가 빛난다. 아라타와 토아는 이상한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다. 푸른 빛이 눈앞에 나타나고 키쿠리 공주가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한 번 한 번 울려 퍼지는 부름. 키쿠리 공주는 아라타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재판 중에 아라타의 말에 공주는 깊이 감동했지. 그때 그녀는 아라타의 마음이 길을 열어줄 거란 걸 깨달았어. 지금까지 그녀는 아마츠리키를 써서 2 이야가미를 붙잡고 그들의 카무이를 조종해 왔어. 공주의 몸과 생명은 왜 그런지 모르게 아직도 존재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키쿠리 공주의 소원은 아라타가 자신 대신 아마와쿠미를 위해 2 이야가미를 데려오는 것. 그게 그녀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해. 그녀는 오직 아라타만을 믿을 수밖에 없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나라를 위한 그 부탁에 아라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다행히도 항상 곁에는 토아가 있어 위로해줬지. 그 사이 그들을 가토야로 데려온 배가 도착했어. 감옥으로 가는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시선들이 아라타를 올려다봤어. 신참죄수. 귀에서는 공주 사울러 살해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지. 그때 창을 들고 달려오는 2 꼬마가 아라타 앞에 나타났어. 붉은 머리 꼬마는 적대적으로 아라타에게 옷과 소지품을 모두 내놓으라며 협박했지. 그리고 공주를 죽인 자, 즉 아라타의 목을 거둬가겠다고도 했어.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던 중 땅이 갑자기 흔들렸고 대가라 불리는 존재가 나타났어. 사람들은 하나 둘 달아났고 창을 겨누던 꼬마도 자취를 감췄지. 아라타는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혼란스러워했고 머리 위 검은 촉수가 움직이고 있었어. 그 대가는 아라타 바로 앞에서 2 남자를 통째로 삼켜버렸어. 땅은 다시 조용해졌고 주변에는 아라타와 토아만 남아 있었어. 한 아름다운 여성이 천천히 다가와 설명했지. 대가라 불리는 이 존재는 간수 치치가 이 가토이아 감옥의 주인이야. 하루에 한 번씩 사람들 중 2명을 골라. 보시다시피 먹어버린대. 설명을 마친 그녀는 토아 머리핀을 슬쩍 집어들고 방금 준 정보에 대한 살해인 양 천천히 떠났어. 장면 전환. 이때 카나기는 도서관에서 아라타가 사용한 이야가미의 카무이 실력에 대한 지식을 찾고 있었어. 그런데 전혀 정보가 없었지. 뒤에서 아카치도 카나기의 행동이 의아했어. 왜 아라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가토야로 데려간 걸까? 카나기가 언제쯤 그 이야가미, 칼의 특별한 점을 찾아낼지 모르겠어. 한편 아라타는 긴장한 신경을 풀고 토아의 안내로 목욕을 하러 갔어. 여기 수도관이 지하수와 연결된 것 같더라고. 가토이아 대강당에서 붉은 머리 꼬마와 싸울 때 아라타가 손에 약간 다쳤거든. 그걸 본 토아는 아라타 손을 잡고 안님 종종 여성에게 주어진 힘으로 치료를 시작했어. 이 힘은 겉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치유해줘. 코토아는 아라타한테 엄마 품에 안겼을 때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어. 토아가 준 그 느낌 때문에 아라타는 예전엔 자기밖에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다 끝나기 전에 갑자기 토아가 서 있던 땅이 무너지고 그녀가 아라타 바로 앞에 떨어졌어. 아라타는 급하게 토아를 찾아 나섰지만 주민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답해주질 않아. 바쁜 와중에 목 잘라야만 나갈 수 있다던 놈들까지 만나서 진짜 번거롭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한참 달리다 숨으려고 방 하나에 들어가서 그들을 따돌렸지. 거기서 아라타는 옛날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 바로 감옥 관리인 츠치구에 대한 정보를 줬던 여자애였지. 조금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다가 그 여자애의 이름이 오솜인 걸 알게 됐어. 아라타가 토아한테 가진 마음에 감동한 걸까?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 두려운 감정을 느껴서 그런지 오님은 빨간 머리 꼬마가 아라타를 공격했다고 말해줬어. 카네시 토아를 데려갔다고. 아마 토아는 위험한 상황일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야. 흰머리 진치랑 빨간머리 카넷 형제는 토아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귀엽고 예쁜 그녀에게 카넷도 반했대. 걔네가 토아를 구해준 사람들이고 진치는 예쁜 누나가 와서 카넷과 토아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슬쩍 빠졌어.
경험 많고 세상 물정 아는 빨간머리 카넷은 토하랑 단둘이 있으니까 쫄아서 방에 놔두고 진치를 찾아 나갔지. 복도에서 천천히 걷던 카넷은 진치 동생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아라타를 보고 진치한테 무슨 짓 했다고 생각해서 빡쳤어. 창이 자기한테 날아오자 어쩔 수 없이 아라타는 몸 안에 있던 하야감이 검을 꺼내서 반격했어. 입으로는 계속 토하 상황을 카넷에게 물어봤고 이 세계에 온 뒤로 여러 번 구해주고 위로해준 사람. 그녀는 아라타를 많이 도와주고 믿어줬어. 이제는 아라타가 그녀를 지켜야 할 차례야. 다친 진치가 오해라고 말하면서 증명하려고 했지. 강 건너편 길에서 한 녀석이 진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다행히 아라타가 재빠르게 개를 차서 쓰러뜨렸지. 그 녀석은 푸른 덩굴, 잔지 일당으로 진치 목에 걸린 반지를 노리고 있었어. 진치가 위험할 때 아라타가 구해준 거야. 근데 무모해서 반지를 뺏기고 말았어. 그 얘기를 듣고 카넷은 진치를 아라타에게 맡기고 혼자 도둑들을 찾아 나섰어. 토아는 자신의 힘으로 진치 상처를 치료했어. 진치도 어릴 적 얘기를 시작했지. 진치는 도둑들에게 납치됐고 그곳에서 카넷을 만났어. 근데 도둑들이 왜인지 모르게 누명을 쓰고 여기로 끌려왔대. 카넷은 항상 진치를 뒤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형이었어. 둘은 꼭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겠다고 약속했어. 진치가 목에 건 반지는 엄마가 헤어질 때 준 선물이야. 상처가 다 나자 드디어 아라타와 토아는 다시 만났어. 공주가 맡긴 책임을 계속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라타는 자신을 아껴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 우린 꼭 가토아를 탈출할 거야. 마침내 카넷도 돌아왔어. 그리고 당연히 반지도 가지고 왔지. 아라타와 카넷 사이 오해가 풀리자 빨간머리 꼬마는 또 아라타 목을 노리기 시작했어. 얘는 진치랑 같이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싸우기도 전에 값비싼 시간이 시작됐어.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은 그 촉수가 갑자기 카넷을 향해 날아와 아무도 막지 못했어. 카넷은 감옥 관리자 츠치구에 먹히고 진치는 고통에 울부짖었어. 그때 두 번째 목숨 걸린 싸움이 시작됐어. 이번엔 아라타를 향했고 그 다음에 진치가 당했지. 진치가 아라타를 구했어. 이런 광경을 계속 보면서 아라타는 완전 당황했어. 아라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래 먹힐 사람은 아라타였는데 진치가 구해줬어. 그들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아라타는 꼭 구하겠다고 결심했어. 아라타와 코토하는 진치와 카넷을 찾으러 출발했어. 수도관 따라가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츠치구와 마주쳐야겠지. 위험하지만 여기서 나가려면 결국 그 녀석과 싸워야 해. 카넷이 눈 떴을 때 진치는 온갖 촉수에 감싸여 있었어. 카넷도 마찬가지. 둘 다 힘껏 빠져나오려 했지만 실패했지. 츠치구 힘이 너무 강해. 갑자기 츠치구 목소리가 들렸어. 그 녀석은 비정하게도 형제끼리 싸워주기라고 명령했어. 승자가 가토야를 탈출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둘 다 여기서 죽는 거야. 츠치구 찾아가던 길에 아라타와 코토하는 오존을 다시 만났어. 그녀는 열심히 자기 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아라타는 진치를 찾느라 바빴어. 그들이 츠치구 쪽으로 간다는 걸 듣고 오존은 거기 가면 죽는다고 경고했어. 안 가면 아마 살 수 있을 거라고. 숨어서 불안하게 살겠지만 힘든 삶이지만 적어도 살아는 있겠지. 그래도 아라타는 구하러 가겠다고 결심했어. 츠치구가 가져온 고통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카넷은 창을 들고 진치 앞에 섰어. 진치가 울면서 애원해도 카넷은 냉정하게 일어나서 싸우라고 했어. 이긴 자만이 여기서 나갈 기회를 얻어. 아라타가 그들을 찾았을 땐 두 녀석이 이미 서로 싸우고 있었어. 카넷은 계속 공격하며 진치를 반격하라고 요구했지. 츠추가가 만든 형제 간의 참혹한 싸움을 보고 아라타는 분노에 뛰어내렸어. 그 개새끼한테 그만두라고 요구했지. 그 녀석은 진치와 카넷의 감정을 비웃으며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했어. 다들 자기 자신만 신경 쓴다고. 이 말에 아라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떠올랐어.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지. 진치와 카넷도 그럴까. 그때 카넷이 진치를 쓰러뜨리기 위한 결정타를 날렸어. 진치도 고함치며 카넷에게 치명타를 날렸지. 모두가 숨죽였어. 카넷은 진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어. 그 녀석은 항상 구석에 숨어서 훌쩍이고 있었거든. 그리고 두 사람이 절벽에 앉아 진치가 이야기를 들려주던 때도 목에 걸린 반지는 그 녀석의 엄마 거였어. 카넷은 엄마가 그리워서 우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꼭 간직하라고 말했지. 언젠가 그 반지를 진치 엄마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그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 카넷은 미소 지었지. 좋아, 이겼으니 진치는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는 일부러 그런 거야. 진치는 앞에 누워있는 형을 멍하니 바라봤어. 정신 차리기도 전에 수많은 촉수가 그를 꽉 잡았어. 츠추가가 뒤집었어. 그는 진치를 죄인으로 만들려 해. 아라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두 야가미를 꺼내 그 녀석과 싸웠어. 양쪽 모두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고 츠추가의 촉수는 지하실 구석구석까지 뻗었어.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을 지켜봤어. 고토야 밖에선 카나기호가 항구로 날아가고 있었어. 아라타는 카무이를 회복시킬 수 없었어. 당연히 츠추가의 상대가 안 됐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코토아는 항상 그를 믿었고 공주 키쿠리도 그를 믿었으니까 그 기대에 걸맞게 살고 싶었어. 아라타가 두 야가미를 불렀어. 제발 힘을 주세요. 마침내 그 빛이 나타났어. 그 빛은 신의 힘을 품고 있었어. 그 빛이 츠추가의 촉수를 모두 날려버렸지. 마지막으로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렸어. 먼지가 걷히고 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검은 이자감이 두 자루가 몸을 꿰뚫은 노인이었어. 한 걸음씩 다가가 아라타는 그 검에 손을 뻗었어. 그리고 그는 츠추가의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지. 그는 친구를 심판하고 있었어. 친구가 고쳐져서 곧 여기서 나갈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 친구는 배신했고 바로 그 검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어. 믿음이 배신당해 분노가 그를 뒤덮었지. 이아가미들도 검게 물들었고 수많은 촉수가 자라나 고토야를 덮었어. 그때부터 그와 이곳 모두가 음침해졌어. 츠구가의 과거를 본 아라타는 그를 죽이지 않고 대신 다가가 감옥 간수의 몸에 박힌 흑암의 이아감이 검을 뽑기 시작했어.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검을 뽑으려 했지. 아라타를 둘러싼 무수한 흑암의 부정적인 기운, 고통에 아라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츠구가와 달라. 어쨌든 그들은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아라타는 아직 사람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츠구가가 이곳에서 혼자 원망과 고통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검을 흔들었어. 마침내 검을 뽑았고 츠구가는 완전히 놀라버렸어. 아라타는 배신당했지만 다시 한번 믿고 싶어 했어. 어쩌면 그게 그가 원했던 걸지도 몰라. 흑암의 이아가미 검도 본래 모습을 드러냈지. 그것은 사니와 행법 이아가미였어. 아라타의 눈에 츠구가는 점점 이 사니와 이아가미와 융합되어 갔어. 그는 자신의 존재와 이 검을 위대한 앞에 바치기로 결심했지. 그의 삶은 이아가미와 하나가 될 거야. 사니와의 가무이는 아라타의 것이 될 거야. 츠구가는 아라타에게 고토에게 원래 있던 것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어. 시간이 지나 대가를 치른 자들도 모두 돌아왔어. 모든 걸 본 카나기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라타를 찾아 달려갔어. 츠구가가 그를 막았지. 아라타는 이제 엄청 강해졌고 그의 이아가미 검이 세계를 지배할 검의 시대의 시작이 될 거야. 시대의 발자취를 따라 아라타는 공주를 찾기 위해 수도로 출발했어. 일본에선 아직 남아있는 소년 아라타가 바나나 나무를 심느라 가족들을 계속 웃게 만들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가 너무 많이 괴롭힘을 당해서 뇌가 망가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 아라타는 사냥하러 간 지 오래돼서 너무 심심했던 거야. 의사는 이 소년이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며 아무도 그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 아마와쿠미로 돌아와서 카나기는 츠구가가 사니와를 아라타에게 넘긴 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들은 카가츠치로 가는 길에 있었고 카나기는 그곳에서 에미수를 만날 예정이었어. 아라타 일행은 무사히 탈출해 해안에 떠밀려 왔어. 알고 보니 그들은 바다에서 표류 중 배가 고장났지만 겨우 힘을 다해 섬까지 헤엄쳐 온 거였어. 안정을 취한 뒤 아라타와 카나기는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확인했어. 여기서 수도까지 가려면 카나기가 다스리는 섬을 거쳐야 했어. 아마와쿠미는 12개의 영지로 나뉘어 있고 각 영지는 12신소 중 한 명이 다스리고 있어. 토론 중 진치는 근처에서 불을 피운 사람이 도망가는 걸 발견했어. 일행은 다가가 확인했는데 다행히 일반인이었어. 진치는 아는 사람을 보고 바로 달려가 인사했는데 그가 바로 자기 마을 사람이었어. 천막에서 한 아주머니가 뛰어나왔는데 그게 바로 진치의 엄마였어. 서로 확인한 후 두 모자는 꼭 껴안았지. 카넷과 아라타 일행을 엄마에게 소개했을 때 진치를 살렸던 카넷은 꽤 조용했어.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진치 모자는 지난 일을 이야기했어. 이 마을 사람들은 공주를 잃고 곧 혼란이 닥칠 걸 알기에 변방으로 가려 했어. 전쟁 전 변방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거지. 사람들은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했어. 시신소가 일어나 나라를 다스리고 혼란을 잠재우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야. 오직 한 사람, 공주나 왕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왕좌는 가장 강력한 자에게만 허락돼. 옛날의 신비신소는 바로 이 왕좌 때문에 싸웠어. 하지만 공주가 왕좌를 차지하고 가무이를 지배하게 됐지. 그때 진치는 카넷에게 같이 가자고 불렀어. 마을 사람들은 준비가 됐지만
카넷은 조용했어. 폭포 뒤에 있는 이 길은 한 달에 한 번만 열리는 국경 통로야. 카넷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진치는 기쁘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 그들은 함께 계속 가기로 했지만 결국 카넷이 손을 놓았어. 진치는 멍해져서 왜 형님이 같이 가고 싶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했지. 2분간 침묵 후 카넷은 진치에게 작별 미소를 지었어. 카넷은 자신이 이끄는 도적단이 진치의 마을을 공격해 그를 엄마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어. 더 이상 자신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카넷의 행동을 이해한 아라타는 그를 공주의 수도로 가는 여정에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 긴 여정 끝에 아라타는 지쳐 쓰러졌어. 일행은 잠시 쉬기로 했고 아라타가 기진맥진한 걸 보고 코토하는 그에게 무루라는 음식을 줬어. 한 입 먹자마자 바로 옆에서 무루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었어. 코토 하하와 카넷은 무루가 유익한 동물이기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무루가 화를 내며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해 모두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달리던 중 무루아를 안고 있는 한 소녀가 옆에 서 있었어. 그래서 무루가 화내며 쫓아온 거였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무루가 다시 돌아왔어. 아라타, 코토와. 그리고 소녀는 재빨리 도망쳤고 카넷은 무루에게 쫓겼어. 무루를 피한 후 아라타는 왜 소녀가 알을 훔쳤는지 물었어. 알고 보니 무루알은 영양가가 높아서 그녀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 가져가려던 거였어. 그녀는 아내에게 가져다 주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어. 무루알이 깨지기 시작했고 무루 새끼가 태어났어. 그때 카넷을 태운 말 탄 남자가 다가왔어. 그는 소녀 하니의 주인이었어. 카넷이 무사한 걸 보고 아라타는 안심하며 모두 앞에서 기절했어. 정신을 차리자 낯선 방 안에 있었고 옆에는 카넷이 있었어. 애가 설명하길 여기는 오이카라는 기수 남자의 집이래. 그의 아내도 다가와서 아라타에게 갈아입을 옷을 건넸어. 그 옷더미 속에 일본에서 온 아라타의 휴대폰도 있었어. 스구루.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아라타는 멍해졌지. 그때 카넷이 갑자기 아라타에게 말 안 한 게 있다고 떠올랐어. 오이카는 카나기의 조구소, 즉 카나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래. 갑자기 오이카가 커튼 뒤에서 걸어 나왔어. 그는 자신이 아라타도 조구라는 걸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 그는 망가진 카넷의 조구를 집어들고 자신의 야가미 쌍검 중 하나인 카무이를 써서 조구를 새롭게 만들었어. 맞아. 이 카무이는 대장간의 힘을 가진 카넬이야. 공구나 가끔은 전투 갑옷도 만드는 능력이 있어. 카넬이 덕분에 카나기는 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한편 코토하와 한이라는 소녀가 신나게 달걀을 고르고 있었어. 한이는 코토하가 입은 원피스에 꽂혔어. 주인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그 애는 오이카를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쑥스러워했어. 코토하는 웃으며 서로 옷을 바꿔 입어도 된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지. 그때 어느 섬에서 카나기가 이상한 바위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 그는 에미수를 계속 감금시키고 싶지 않아.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왕좌를 차지하겠다고 다짐했지. 급보가 들어와서 그는 급히 키지수의 장소로 향해야 했어. 하지만 도착했을 때 카나기 앞에는 피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누군가 여기서 살인을 저질렀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숨결을 거둬들이며 조구 아카치가 저질렀다고 말했어. 그 이름을 듣고 카나기는 경악했어. 사실 이건 오이카가 이미 예상한 일이었지. 아라타와 카넷과 함께 시골길을 걷는 동안 그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어. 이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조구들 간의 싸움이야. 오이카는 끼어들고 싶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과 살며 가족을 사랑하고 평온하게 떠나고 싶어해. 하지만 몇몇 조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지. 왕좌를 차지하는 데는 살육 없이도 방법이 남아있어. 모든 조구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두 야가미와 화합하는 거야. 츠쿠가가 아라타에게 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누던 중 오이카는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 가는 길에 오이카는 한이를 만났어. 그녀는 코트와 옷을 입고 있었지. 오이카가 쳐다보자 한이는 부끄러워하며 옷을 갈아입으렴 했지만 그가 말리고 칭찬했어. 그는 한이가 이렇게 컸을 줄 몰랐대. 카나기가 한이를 데려온 지 벌써 5년이 흘렀어. 하지만 이건 별거 아니야. 지금 오이카는 한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키지수 집을 떠난 카나기는 다음으로 사셋의 거처로 향했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 그들 앞엔 피바다가 펼쳐져 있었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카나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은 오이카의 마을 하나뿐이었어. 알고 보니 오이카가 하나에게 부탁한 건 바로 모두를 마을에서 탈출시키는 거였어. 오이카의 이 결정에 아라타가 꽤 놀랐지. 역시 오이카의 손님은 아카치였어. 그때 아라타 일행은 커튼 뒤에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 아카치는 오이카에게 공주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했지. 범인은 바로 카나기. 그가 공주를 배신한 거야.
지금 아카치는 오이카에게 자신이 조쿠소가 돼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 오이카는 당연히 거절했어. 카나기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쿠소로서 죄를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지. 오이카의 거절에 아라타와 친구들은 멍해졌어. 진실 앞에서도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던 거지. 설득이 안 먹히자 아카치는 임신한 아내 후조를 붙잡았어. 그리고 다시 오이카에게 자신이 조쿠소가 되라고 강요했지. 오이카는 왜 왕이 되고 싶은데 굳이 자신이 필요하냐고 물었어. 아카치는 네가 카나기의 조쿠소라서 그렇다고 했지. 너뿐만 아니라 아카치는 이미 6명의 다른 아이 야가미를 흡수했어. 아카치는 오이카에게 선택지를 줬어. 지금 복종하던가 아니면 후조와 아이가 죽는 걸 지켜본 후에 복종하던가. 생명이 위협받자 오이카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서서 조건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해치지 말라는 요구를 했어. 승낙을 받은 오이카는 칼을 손에 꽂고 기도를 외운 뒤 그것과 하나가 됐어. 곧바로 그는 아카치의 창으로 날아가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됐지. 오이카는 두 모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한 거야. 하지만 그가 거래한 상대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는 걸 잊고 있었어. 두 하녀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날카로운 칼날에 쓰러져 피가 바닥에 흥건히 퍼졌어. 후조는 떨며 아카치에게 자신과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피가 또다시 대나무판에 붉게 물들었고 행복하기도 전에 삶이 끊겼어. 아라타와 친구들은 뒤에서 숨이 막힐 듯한 장면을 목격했고 아카치는 당연히 그들을 살려두지 않았어. 그는 커튼을 쳐서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게 했어. 아카치는 계속 아라타를 도발하며 공격을 유도했지. 바로 그때 카나기가 도착했고 후조의 시신을 보고 엄청 놀랐어. 아카치가 진짜 모두를 죽였다는 걸 믿지 못했고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카나기는 불꽃 공격을 아카치에게 날렸지만 아카치는 한 손으로 막아냈지. 공격이 점점 강해졌지만 아카치는 계속 막아냈고 카나기는 점점 눌려버렸어. 카나기는 뒤를 신경 쓰지 못하다가 기습당해 쓰러졌어.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고 긴장감이 가득했어. 호니는 이미 기절한 상태였지. 카나기가 왜 그랬냐고 묻자 아카치는 에미스가 카나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밝히기 시작했어. 그런데 카나기는 그녀를 불태워 죽였다는 거야. 아카치는 칼을 땅에 꽂았고 그 자리에서 6개의 검이 솟아올랐어. 각각 키지수, 하가, 우카, 쿠로지, 사셋, 마지막은 오이카를 상징하지. 모두 카나기의 조쿠소였던 자들이었어. 이제 그들은 하이 야가미의 힘을 인간탈을 쓴 권력자에게 바쳐야 해. 아카치는 승리는 강자에게 있다고 확신했지. 카나리의 머릿속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 그들도 그렇게 싸웠지만 지금처럼 한쪽이 완전히 잃는 싸움은 아니었지. 한때 주먹을 꽉 쥐고 맞섰던 자세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원한만 남았어. 아카치는 카나기가 상실감과 죄책감을 이해하길 원했지.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져야 해. 아카치는 카나기를 바로 죽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어. 호니가 깨어나 전투를 목격하며 너무 끔찍하다고 느꼈어. 아라타는 아카치가 공주를 배신하고 왕위를 차지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아라타는 아카치를 막으려 했지만 왕위에 욕심이 있는 걸로 오해받았어. 그는 분노하며 권력 쟁탈을 위한 살인이 무슨 의미냐고 따졌지. 하지만 아카치는 아라타의 도덕 따위는 경멸하며 결국 복종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당할 뿐이라고 경고했어. 그리고 떠나며 패배한 카나기를 남겨뒀지. 카나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라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호니가 카나기 앞에 서서 오이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어. 그녀는 오이카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화가 났지. 지금 오이카는 이미 흡수당해 죽은 거나 다름없어. 카나기도 하이, 야가미를 잃었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할 말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뿐이었지. 아라타가 다시 다가와 카나기에게 정말 포기할 거냐고 물었어. 그는 아카치가 왕위를 차지할 걸 알고 있으며 카나기가 공주를 죽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카나기는 아라타의 손을 뿌리치며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가버렸어. 아라타도 떠났고 카네트가 쫓아갔지만 아라타는 지금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며 거절했어. 한편 히노하라 신분의 아라타는 창가에 기대어 옛 친구와 찍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 아래 집에서 몰래 쳐다보는 눈빛을 우연히 발견하고 급히 내려갔지. 그 정체는 스구루 신카이였어. 아라타와 연락할 자격은 없지만 오랫동안 학교를 쉬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아라타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 스구루는 아라타가 자신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씁쓸하게 말을 돌려서 빨리 달아났어. 다른 세계의 히노하라, 아라타는 산 정상에서 흐릿한 과거를 회상하며
공주가 진짜 자신이 왕이 되길 원했는지 혼란스러워했어. 그때 코토아와 카네트가 옆에 다가왔어. 코토아는 아라타 옆에 앉아 다정하게 위로했지. 아라타는 완전히 무기력함을 느끼며 손에 든 칼이 두근거렸어. 카네트는 공감하며 두려움은 당연한 거라며 자신도 그랬을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두려움보다도 아라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힘과 배짱이 부족한 것에 분노를 느꼈어. 더 강해져서 아카치를 부셔버리고 싶을수록 오히려 자신이 그와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지. 카넷은 아라타에게 돌멩이 몇 개를 던졌어. 에너지가 부족한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그는 아라타를 도발하며 공격하라 했지만 아라타는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아 계속 앉아 있었어. 카넷은 두렵다면 물러나라고 했지. 그 말에 아라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공주가 자신을 믿었기에 포기할 수 없단 걸 깨달았거든. 아라타는 더 강해져야 하고 싸워야만 해. 갑자기 코토하는 감옥직이 츠치가가 아라타에게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그가 맡긴 자라서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는 걸 떠올렸어. 또 그녀는 마카리 주인이 전설의 하이, 야가미 검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기억해냈지. 그 검은 공격력이 없고 세상의 평범한 검의 기원을 상징하는 검이라고 했어. 그리고 아마 아라타가 가진 두 개의 야가미가 바로 그 전설의 검일 거야. 아라타가 검을 들어 올리자 빗줄기가 뻗어나가 하늘 전체를 비췄어. 그게 바로 하이, 야가미 츠쿠요 검이야. 일본에선 아라타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학교 정문 앞에서 가도와키를 기다리고 있었어. 가도와키가 나오자 아라타는 재빨리 다가가 히노하라, 아라타 상황을 묻고 둘이 친한 친구 아니냐고도 물었지. 가도와키는 아라타가 일부러 놀리려는 줄 알고 얼굴을 찡그렸어. 가도와키를 몇 마디 혼내기도 전에 아라타 엄마가 다가와 선생님께 인사하러 데려갔어. 엄마는 담임 선생님과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아라타는 학교를 돌아다녔지. 그때 아라타는 옛 친구들을 마주쳤어. 그들은 옥상으로 아라타를 불렀는데 거기 가도와키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 가도와키는 아라타가 계속 집에만 숨어 있을 줄 알았어. 가도와키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라타는 울타리를 넘어 도시를 바라보며 올라갔어. 풍경이 진짜 멋졌거든. 가도와키가 무시당하자 소리쳐서 내려와 제대로 얘기하자고 했어. 아라타는 위에서 뛰어내렸고 태도는 완전 거침없었어. 여긴 잡혀와서 온 거지? 자발적으로 놀러 온 게 아니라고 했지. 아라타는 이놈들이 무슨 속셈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어. 이 말투면 히노하라의 친구는 아닌 것 같았어. 떠나기 전에 아라타는 한마디 더 도발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 가도와키는 화가 나서 달려들었지만 아라타는 맨손으로 힘들이지 않고 막아냈어. 아라타는 원래 참거나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가도와키에게 강펀치와 발길질을 날려 철창에 쾅 박히게 하며 히노하라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아마아쿠니에서 코토하는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어. 카넷이 업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고 대신 아라타가 그녀를 도와버려진 집으로 데려가 쉬게 했지. 발이 완전히 부어 있었어. 안식족임에도 코토하는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없었어. 카넷 대신에 아라타가 에너지 보충하고 약초를 뜯으러 갔어. 소년이 떠나자 코토하는 아라타 팔을 꽉 붙잡고 기대었어. 그에게서 뭔가 멀게 느껴지는 게 코토하를 쓸쓸하게 만들었어. 그녀가 어떻게 되든 결국엔 그냥 한 소녀일 뿐이야. 아라타가 위로하려 손을 뻗는데 그녀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히노하라는 일어나서 순찰 간다며 자리를 떠났지. 잠깐 동안 자신이 진짜 아라타가 아니라 히노하라라는 걸 잊어버렸어. 토아는 의지하고 싶은 존재는 낯선 세계에서 온 평범한 히노하라가 아니었어. 그는 목걸이로 현실 세계의 아라타와 연결해 그간 있었던 일을 전했어. 아라타도 상황을 이해했지.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히노하라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어. 그리고 토에 대해 물었어. 토아는 낡은 집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질질 끌었다며 자책하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히노하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라타에게 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 하지만 아라타는 가족 같은 감정 외에는 딱히 다른 감정은 없다고 답했지. 토아는 아라타가 만나지 못해도 기꺼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여동생 같은 존재야. 지금은 아라타에게 맡겨 돌보게 하고 히노하라도 그녀를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카네토는 산에서 약초를 따고 있었어. 약초를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다가가 한 움큼 따냈지. 갑자기 땅에서 불길이 치솟아 그의 가슴을 감싸 안았어. 아라타는 오늘 학교에서 카도와키에게 한 대 찼다고 얘기했어. 히노하라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 대신 아라타는 그가 친구라고 생각했지. 그때 공간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는데 아라타는 상황을 아직 잘 몰랐어. 아라타는 혼미한 상태로 천천히 카도와키를 떠올리며 걸었어.
갑자기 카나기가 뒤에서 기습해 목을 조르며 두 이아가미를 넘기라고 요구했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곳 땅속엔 불의 연기가 숨겨져 있었어. 카나기는 그 불길만으로도 사람 한 명을 삼켜버릴 수 있었지. 하지만 아라타가 재빠르게 방역해 검을 뽑아 방어막을 만들어 불길을 막았어. 카나기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카치를 굴복시키고 호무라를 빼앗으려는 목적이었어. 아라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겨누었어. 카나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어. 그는 아라타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용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카나기는 부드럽게 아라타의 검을 빼앗았어. 멀리서 코토하가 달려와 막으려 했지만 카나기의 불길에 막혀버렸어. 그 순간 카나기의 눈에 코토하는 에미수를 보는 듯 했어. 아라타는 급히 코토에게 다가가 불길을 뛰어넘어 그녀를 안았지. 카나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진해 결국 아라타와 코토하를 구해냈어. 아카치는 폭풍 전의 평화로운 시절을 떠올렸어. 카나기와 같이 즐겁게 무술을 연습하고 에미수가 응원하던 때 말이지.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어. 그 고위무사님이 죽지 않고 자신의 영지를 잃지 않았더라면 말이지. 영지가 불타던 날, 그는 카나기와 에미수에게 탈출 기회를 주고 홀로 적들을 막아 가장 소중한 형을 지켰어. 코토하는 카나기의 왼쪽 어깨 상처를 치료하려 애썼지만 그녀 힘으로는 부족했어. 그는 화염의 무사지만 화상 입었고 그 상처는 카나기가 화염 무사가 되기 전 입은 것 같아.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카나기는 코토하를 보며 에미수를 떠올렸어. 그날 그들은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에 기대어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다 함께 쓰러졌어. 에미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카나기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카구치치를 향했어. 카구치치에서 모두 무사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삶을 살기로 결정했지. 하지만 카나기는 중병에 걸렸고 5일간 호전이 없자 에미수는 용암 분출에도 불구하고 영약을 찾으러 나섰어. 그가 깨어났을 때 하늘은 이미 밤으로 바뀌었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 즉시 산으로 올라가 에미수를 찾으려 했는데 그녀는 머리 위까지 치솟은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어. 불길이 공격해 카나기는 절벽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 그 불길이 바로 그의 왼쪽 어깨 화상의 원인이었지. 불길이 치솟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에미수는 불길 속에서 그를 바라봤고 눈빛에는 믿음이 없었어. 결국 그녀는 카구츠치에서 죽음을 맞았지. 카나기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그때 호무라가 나타났어. 그때부터 그는 화염에 대한 원한으로 무사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에게 호무라는 곧 에미수였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되찾아야 했어. 이야기를 듣고 아라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 그는 카나기가 그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길 바랐어. 이로써 그들의 투쟁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지. 한편 더 위험한 무언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 그곳은 공주 키쿠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장소였지. 6명의 가면 쓴 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녀의 아마츠리키는 이미 많이 약해졌어. 이대로라면 그녀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큰 골칫거리는 바로 아라타였지. 츠쿠요가 받아들였기에 아라타가 두이아가미를 제때 데려오면 공주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그녀를 부활시킬 수 있어. 공주 수도로 가는 숲속길에서 아라타와 카네토는 검술 수련에 열중하고 있었어. 카나기는 옆에 누워 아라타의 두 이아가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여전히 욕심내는 듯 했지.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자 카나기는 까칠한 태도로 배고프다고 징징댔어. 결국 토하만 부지런히 음식 구하러 다녔지. 카나기 모습을 보고 카네토는 불만을 터뜨리며 아라타를 구석으로 끌고 가. 왜 저 자존심 강한 놈을 데리고 다니냐고 불평했어. 사실 아라타도 후회하고 있었지. 결국 토아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 음식을 본 카네토는 날아가듯 달려가서 나누어 먹으려 했지. 그래서 그는 아라타에게 배 하나를 던지며 카나기에게 주라고 했어. 카네토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아라타는 두 야가미를 치우고 그 배를 카나기에게 던져줬어. 한편 일본에서는 카도와키가 아라타에게 맞은 킥을 떠올리며 분노로 끌어올랐어.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부수고 난리치고 책장이 무너지고 나랑 히노아라, 아라타가 같이 찍은 사진까지 떨어져서 카도와키가 더 빡쳐서 짓밟아버렸어. 별로 머리 안 들어오는 학교 끝나고 아라타는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지. 아라타가 차갑게 대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은 더 아팠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동생이 나서서 오빠를 타일렀어. 엄마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오래 기다렸는지 말하면서 근데 아라타는 엄마라고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라타도 억지로 엄마라고 불러보려 했지만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어.
결국 아라타는 방으로 도망쳤지. 원래 다른 세계에서 온 놈이라 엄마도 없는 거였으니까. 잠깐 쉬고 나서 아라타는 오늘 때렸던 상대가 떠올랐어. 카도와키가 히노하라 친구인 것 같더라고. 생각하는 중에 발코니에 스구루가 나타난 걸 봤어. 바로 쫓아가서 걔가 히노하라 친구 맞냐고 물어봤지. 질문 듣고 스구루는 바로 입 다물었어. 걔는 히노하라 친구 아니라고 말했어. 자신이 찌질인 건 알지만 안 그러면 다른 애들이 괴롭힘 대상을 자기한테 옮길 테니까 어쨌든 얘 때리고. 아라타는 시원하게 웃으면서 넘어갔어. 근데 그러면 카도와키도 히노하라 친구인 거네. 오늘 아침에 그 녀석 때렸는데 완전 귀찮네. 그래서 아라타는 카도와키를 찾으러 가기로 했어. 밖으로 나가려는데 카도와키가 아빠가 집에 온 걸 봤어. 걔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갔지만 아빠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 아빠가 카도와키를 붙잡고 공부하러 가자고 했어. 카도와키가 빡친 표정으로 아빠는 아직도 바람둥이 처리를 못하면서 자기를 왜 감시하냐고 했어. 아빠가 화내면서 야단치고 예전에 베트남 사회팀 때려친 거 얘기까지 꺼냈어. 그거 듣고 카도와키는 옛날 아라타랑 같이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들 사이엔 뭔가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짜증난 카도와키가 아빠 부패 얘기를 꺼냈는데 대신 맞는 한 방을 맞았어. 아마와쿠니에선 아라타 일행이 이오루나미 영지에 도착했어. 이오루나미는 12신소 중 하나고 히노가미 2명 중 1명이야. 아마 걔도 우리가 왔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정리하자면 이오루나미가 수력 담당인 거지. 카나기의 호무라는 화력, 아카치의 오코로는 토력 담당이야. 그럼 다른 신소들은 카나기한테 좀 더 캐보려 했는데 걔가 입을 꽉 다물었어. 아라타의 히노가미 2명 중 하나는 아직도 엄청 강하대. 12신소는 절대 서로 협력하지 않아. 특히 미스터리한 6신소들, 아마도 아라타가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겠지. 걔네가 대화하는 동안 누군가 나무 위에 숨어서 다 듣고 있었어. 그때 그 6신소들도 아라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날 모두가 칸도 숲에서 아라타가 나오는 걸 봤어. 분명 다른 세계에서 온 녀석일 거야. 그들은 그걸 깨워야 하고 아라타랑 츠쿠요를 이겨야 해. 그 임무는 하루나와에게 맡겨졌고 아마 전투가 곧 시작될 거야. 일본에선 아라타가 실종됐다는 걸 알고 엄마랑 여동생이 바로 찾으러 나섰지. 카도와키를 찾으러 가던 중 그가 무리에게 둘러싸여 싸울 준비를 하는 걸 봤어. 그래서 아라타가 나타나서 카도와키 편을 들었지. 그 깡패놈들이 아라타의 강력한 발차기를 보고는 할 수 없이 물러났어. 근데 도와준 카도와키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 아라타를 엄청 싫어하는데 보면 옛 기억이 떠오르는 모양이야. 둘이 말다툼하는데 갑자기 아라타 얼굴에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한 대의 뺨 맞음. 아라타를 때리고 나서 엄마는 깜짝 놀란 채로 눈물을 펑펑 쏟았어. 엄마랑 여동생은 아라타를 오래도록 찾아다녔거든. 아라타는 밖에서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었어. 엄청 걱정했대.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라타는 계속 엄마를 불러서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 모자간의 애정 어린 모습을 보며 카도와키는 옆에서 표정이 어두워졌어. 카도와키 엄마는 어릴 때 떠났고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이 가득했어. 친구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만 놀고 엄마는 날 버렸고 못된 아빠 생각까지 떠올랐지. 모두가 날 이용하려고 하고 원한과 증오가 점점 커져갔어. 그 마음속에선 모든 게 아라타 때문이고 온통 증오로 가득 차서 아라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생겼어. 그 증오를 느낀 걸까? 칸도 숲에선 하루나와가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 그는 카도와키의 원혼을 아마와쿠니로 불러내서 그걸 깨우려는 거였어. 의식을 통해 하루나와는 카도와키를 아마와쿠니로 불러내는데 성공했고 아라타 히노하라가 아마와쿠니에 있다는 기억도 심어줬지. 일본에 있는 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카도와키의 증오는 더욱 타올랐어. 그는 육조의 지시에 따라 이상한 지하실로 향했어. 거기서 육조는 아라타가 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카도와키에게 소가 되어 아라타를 직접 죽이라는 요구를 했어. 아라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소가 되려면 아라타를 진심으로 경멸하고 원한을 품는 적이어야 해. 그 감정이 카도와키를 이 세계로 이끈 거야. 그들은 카도와키를 한 방으로 데려갔어. 거기엔 츠쿠요와 아라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이아가미 검이 보관되어 있었지. 츠쿠요처럼 이 검도 힘의 가문의 봉인 아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이름은 오로치야. 물론 이 하이아가미 검의 소유자가 되려면 검에게 선택받아야 해. 카도와키는 원한을 안고 천천히 다가가 검을 뽑았어. 아라타를 부셔버리고 싶은 카도와키의 갈망을 느낀 검은 그를 서로 받아들였어. 검이 흔들리자 12신소도 위험을 감지했어. 아라타의 츠쿠요도 점점 흔들리며 검에 이상한 검기 덩어리가 나타났지. 마침내 카도와키가 나타났어.
아라타를 발견하고 카도와키를 본 아라타는 얼어붙었어. 바로 오로치를 뽑아 아라타가 서 있는 곳으로 정면 공격을 날렸지. 생각할 틈도 없이 아라타는 츠쿠요의 카무이를 소환해 공격을 막았어. 왜 카도와키가 이 세계에 온 거지? 그 질문에 코토아는 의아해했어. 왜 이 세계에 온 걸까? 아라타가 그 공격을 막자 카도와키가 비웃었어. 역시 세계를 지배하는 검이구나. 그는 계속 아라타를 도발하고 욕하면서 과거의 참패를 떠올렸어. 들을수록 아라타는 점점 화가 났어. 감히 누가 나를 욕해. 하이 아가미도 점점 검은 기운에 물들었고 아라타가 화내니 카도와키는 즐겁게 도발을 이어갔어. 분노가 극에 달해 아라타의 하이 아가미가 검게 변하자 카나기는 놀랐어. 그는 악마에 빠진 거야. 검은 일격을 카도와키에게 날려서 피투성이로 만들었지만 아라타는 멈추지 않았어. 계속 악마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어. 이상함을 느낀 코토아는 달려와 아라타를 꼭 껴안았어. 그는 악마에 빠지면 안 돼. 아라타의 힘 때문에 코토아는 아파하며 소리쳤어. 코토아는 항상 아라타를 믿었거든. 코토아의 부름에 아라타는 마침내 멈췄어. 그때 코토아는 지쳐서 쓰러졌지. 아라타를 계속 도발하려던 순간 육조 일행이 나타나 카도와키에게 멈추라고 했어. 그가 완전히 오로치를 각성시켜야 할 때야. 그들은 비행선에 올라 떠났어. 아라타의 처참한 모습을 본 카나기는 츠쿠요를 빼앗았지. 아라타는 직접 츠쿠요를 되찾을 생각이 없었어. 스스로 놔버렸으니까. 카네드는 급히 츠쿠요를 되찾으려 쫓아갔어. 조용해진 후 아라타는 코토아가 생각났어. 다행히도 그녀는 괜찮았어. 둘은 한 집에서 비를 피했지. 아라타는 카도와키와 몸 안에 숨은 그 검은 힘, 악마 세계에 빠진 이유, 그리고 왜 이 세계에 왔는지 코토에게 이야기했어. 사실 그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었어. 아라타의 정체를 알게 된 코토아는 말없이 침묵했어.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란 그 아라타가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아라타는 밖으로 나가 코토에게 공간을 남겼어. 깨어나 보니 카도와키는 미야비라는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봤어. 그녀는 이상한 하녀로 밤인데도 아침인 양말 했어. 사람이 나가고 나서 카도와키는 아라타가 악마 세계에 빠졌던 장면을 떠올렸어. 진지한 모양이야? 카네드는 비 오는 밤에 카나기를 찾아 뛰어다녔어. 이비는 이오르나미의 카무이에서 온 거야. 지금 매복당했으면 완전 끝장이었을걸. 다행히 결국 사람을 찾았어. 근데 카나기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돌아섰어. 그는 빗속에 처참하게 젖어있는 아라타에게 다가갔지? 이제 두 야가미를 되찾으라고 아라타에게 요구했어. 근데 아라타는 침묵했어. 화난 카나기가 직접 아라타를 들고 욕했지. 전생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 아니었어. 일어나서 두 야가미를 되찾아야지. 내 검은 엄청 무거워. 그 안에 큰 사명과 책임이 담겨 있어. 아라타, 과연 다시 일어나서 짊어질 수 있을까? 토아도 다가와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아라타를 봤어. 카나기 덕분에 깨어난 아라타. 다음날 아침엔 열심히 검술 연습에 몰두했어. 서로 몇 번 주고받으며 싸우다가 카나기가 상대 바꿔달라고 했어. 이번엔 자기가 아라타랑 붙겠대. 전투 중에 카나기는 봉인을 깬 자가 육소 중 한 명이라고 밝혔지. 그게 바로 하루나라야. 하루나라가 카도와키 대신 일본에 온 거야. 카나기는 또 확실히 카도와키가 다시 올 거라고 했어. 그때 아라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라타 눈에 망설임이 보이자 카나기가 아라타 손에 있던 스쿠요를 벽 아래로 날려버렸어. 어차피 지금은 아라타에게 필요 없는 거니까 넌 망설였어. 또다시 마계에 빠질까 두려워서. 카나기는 실망하며 돌아서다가 해질 무렵까지 스쿠요를 찾아오라고 다시 요구했어. 실패하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다고 했지. 아라타는 얼굴을 굳히고 바로 스쿠요를 찾으러 달려갔어. 그가 두 이아가미를 봤을 때 그 녀석은 늑대한테 물려 있었어. 늑대를 쫓으면서 아라타는 왜 자신이 쫓는지 계속 생각했어. 내가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카도와키가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응원하면서 뭐 멈추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 카도와키와의 옛 추억이 아라타를 계속 달리게 만들었어. 아라타는 멈춰서서 앞에 있는 늑대를 바라봤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 카도와키랑 나 친구 맞지. 육소의 비행선 위에서 카도와키는 아라타 이야기를 하며 집사 미야비에게 말했어. 아라타를 엄청 욕했는데도 미야비는 웃어버렸어. 카도와키가 아라타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욕하면서도 신경 쓰고 있어. 싫으면 아예 신경 끊었겠지. 그 말을 듣고 카도와키가 바로 폭발해서 오로치를 들고 미야비 목에 겨눴어. 걔가 뭘 한다고? 그때 베트남 마라톤 대회 때 체력이 떨어져서 한 경기에만 참가할 수 있었어. 카도와키가 아라타를 같이 뛰자고 한 건 아라타가 그 경기를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둘 다 전력으로 달렸고 졌어도 카도와키가 원하는 히노하라를 얻을 수 있었지. 그런데 막판에 아라타가 속도를 줄였어. 불쌍하다고 카도와키는 필요 없어.
걔를 그렇게 놀리지 마. 그 일 이후로 카도와키는 점점 아라타를 싫어하게 됐어. 결국 아라타는 2명의 이하가미를 데리고 카나기 앞에 나타났어. 카나기가 이제 걔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토아 옆으로 다가간 아라타는 다시는 마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자신감은 없지만 카도와키 마음도 바꿔보겠다고 했어. 아라타의 확답에 토아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 그녀는 아라타를 항상 믿을 거야. 아라타가 토아를 꼭 안자 카네트는 눈이 반짝였어. 카나기가 곁에 있으니 걔는 더 이상 말썽 못 부리겠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오루나미가 물거품을 통해 아라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지. 그는 천천히 자신의 물방울 구슬 속에 갇힌 시오토시, 무조쿠소에게 다가갔어. 주변 사람들은 계속 살려달라고 빌었어. 하지만 하루나라가 시오토시의 죄를 선언했지. 시오토시는 이 나라의 소금 공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측근들은 소금이 없으면 백성들이 고통받을 거라 걱정했어. 결국 이오루나미는 손을 휘둘러 물방울 구슬을 깨뜨리고 시오토시를 살려줬어. 그리고 자신을 따르려면 제대로 일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지. 그는 무능한 족소는 필요 없다고 했어. 한편 아라타 일행은 이오루나미 관저로 출발 준비 중이었지만 아라타가 멈췄어. 그는 이오루나미를 무찌르고 싶지 않아서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하루나라의 족소를 먼저 만나고 싶어 했어. 이를 본 코토아는 아라타의 뜻을 바로 이해했지. 걔는 누군가를 억지로 굴복시키려 하지 않아. 대신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주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일행은 아마와쿠니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스즈쿠라로 향했어. 성문에 도착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지. 입장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거든. 그게 스즈쿠라의 법칙이야. 이 사실에 카네트는 분노로 가득 찼어. 모두 어쩔 줄 몰라 할 때 스웨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어. 북적이는 스즈쿠라 거리에서 코토아는 보석 가게를 발견했어. 하지만 모두 돈이 없어서 코토아는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지. 여기선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해. 남자들은 광산으로, 여자들은 직조 공장으로 가서 고된 일을 해. 여기 사람들과 같은 처지인 아라타 일행도 일을 시작해야 했어. 근데 이렇게 광산에서 일하면 언제 족소를 만날 수 있을까? 스웨이로는 항상 위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어. 아마 족소를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일 거야. 아라타가 돌아보니 아주 어린아이도 여기 끌려와서 일하고 있었어. 정말 잔인하구나. 한편 코토아는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었어. 아라타가 다가오자 코토아는 부끄러워했지. 아직도 그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지만 그 포옹 이후로 둘 사이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친밀감이 생겼어. 륙소의 비행선 위에서 그는 카도와키에게 아카치 메웨이우이 신소의 살육 현장을 보여줬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고 카무이의 힘으로 곳곳이 피로 물들었지. 광산에서 하루 일한 후 아라타는 코토아가 관심 가졌던 보석 가게로 갔어. 그날 번 돈으로 코토아가 눈여겨본 머리핀을 샀지. 이 장면을 세웨이로가 목격했어. 정말 달달한 감정이네. 기회가 생겨 아라타는 스웨이로에게 이오루나미에 대해 물었어. 스웨이로는 주저없이 답변했지. 그에겐 이오루나미가 고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며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진 이였다고. 그리고 지금은 자신과 타인 모두 완벽함을 추구하는 중이라고 했어. 이오루나미는 한때 스즈쿠라를 다스렸어. 많은 사람이 그 덕분에 스즈쿠라가 아마와쿠니에서 가장 번성한 성급이 되었다고 말했지. 말을 마친 그는 슬쩍 자리를 떠났어. 다음 날 아라타와 카네트가 일하고 있을 때 어제 본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 분노한 카네트가 맞서려 했지만 스에이로가 그를 막았지. 그리고 싸움 금지 규정을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경고했어. 결국 아무 일도 못했어. 아라타, 카네트, 카나기는 괴롭힘 당한 아이 집을 찾았어. 성급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아주 초라한 곳이었지. 그 아이 이름은 루카.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 전에 루카 집은 주요 상점계에서 직물 장사였는데 병 때문에 파산했어. 부르던 일꾼들도 다 떠나버렸지. 괴롭힌 가게 주인은 일꾼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 이게 완벽한 성급이라니 카나기는 벽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스에이로를 봤어. 분해서 카네트가 왜 루카가 여기서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어. 하지만 이곳 통행세가 무려 10냥이라. 루카는 갈 돈이 없었어. 정말 착취당하는 거야. 카나기는 비웃으며 여긴 남 밟고 올라서야 하는 곳이라 했어. 그게 스즈쿠라의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그는 밖으로 나가. 밖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걸 기회를 줬어. 밖으로 나온 스에히로는 활짝 웃으며 카나기에게 아라타에 대한 인상을 물으며 둘 사이를 흔들려고 했어. 카나기는 웃으며 그건 똑같은 옛날 수법이라며 아라타가 만만치 않다는 경고를 했지.
그때 주인공은 카네트가 직접 끓인 수프를 먹으려고 식당에 있었어. 그 수프가 아라타에게 엄마가 끓여주던 맛을 떠올리게 했지. 그는 엄마가 정말 그리웠어. 루카도 이 수프가 정말 맛있다며 감탄했어. 칭찬받자 카네트는 활짝 웃었지만 루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얘는 지금 당장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항상 혼자였고 상황도 늘 최악이었지. 아라타도 공감했어.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치고 싶었거든.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자기 잘못도 아닌데 말이지. 하지만 그걸 다 버려버리면 네가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 루카, 넌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 따윈 없어. 그 말에 스웨이로가 멈칫 눈물을 닦았지. 루카는 단호하게 여기서 떠나고 싶다고 말했어. 아라타랑 카네트는 언제나만 널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코토아랑 카나기도 마찬가지고 비행선은 계속 아라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 카도와키의 상처도 이제 다 나았고 갑자기 비행선이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했는데 그게 바로 아카치의 카무이였어. 아카치를 본 카도와키가 앞에 쌍검을 들고 나타났고 그 살벌한 광경을 본 그는 협력 의사를 내비쳤어. 하지만 아카치는 그런 놈들, 혼자 싸우지도 못하는 자들은 방해만 된다고 경멸했지. 무시당하자 카도와키는 분노하며 소리쳤어. 자기 목표는 아라타를 죽이는 거고 절대 아라타가 다시 나타나길 원치 않는다고. 그가 소리치는 도중 칼끝이 그의 앞에 도착했어. 아카치는 경멸하며 말했어. 카도와키는 아라타를 이길 수 없다고. 자기 눈앞의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 카도와키를 해방시켜 주겠다며 망설임 없이 그의 눈을 찔렀어. 아라타 일행이 성을 빠져나가려 준비할 때 스에히로가 다가왔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오라누미의 1위 히루코 조쿠소였지. 말을 마치고 그는 두 자루의 이야가미를 뽑았어. 아라타도 츠쿠요를 꺼내 싸울 준비를 했어. 이 성은 완벽하지 않아. 시민들은 권리도 공정함도 없어. 이 말에 히루코는 이오라누미를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어. 그는 주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랐지. 히루코의 카무이는 돈이었어. 그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고 아라타를 믿기로 했지. 그는 이오라누미의 명령으로 아라타를 오랫동안 지켜봤어. 그는 아라타의 온갖 감정을 모두 받고 그래서 아라타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어. 그는 이 성을 바꾸고 아라타가 이오라누미를 깨울 수 있다고 믿기로 했어. 아라타와 친구들은 마침내 이오라누미의 수도에 발을 디뎠어. 이오라누미는 지금 물방울 앞에 서서 옛딜을 회상하고 있어. 어릴 적 어머니에게 직접 팔찌를 짜서 선물했는데 어머니는 시간 낭비라며 멈추라 했지. 무술 수련을 하라고. 두 자루 이야가미 츠쿠요는 만물의 근원이지. 그걸 가지면 왕좌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 이오라누미는 어머니 옷이 담긴 물방울 앞에 고개를 숙였어. 이번엔 꼭 엄마를 만족시킬 거야. 성 근처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코토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아라타에게 분명 다시 가족이 있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아라타가 떠날 때까지 곁에서 돌봐주겠다고 했다. 그 말에 아라타는 멈칫했다. 답하기도 전에 코토아는 벌써 달려가 버렸다. 손에 든 머리카락 핀을 바라보며 아라타는 잠잠해졌다. 갑자기 코토아의 비명이 들려 아라타와 카나기, 카네트가 급히 달려갔다. 코토아는 이오라누미의 카무이에 조종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앞의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아라타는 급히 이오라누미 본거지인 영지로 질주했다. 템주리 영지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마치 아라타가 올 것을 기다린 듯 경비도 한 명 없었다. 도착하자 아라타는 코토아가 물방울 거품 안에 갇혀 빛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라타는 두 개의 이야가미를 꺼내 쏘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물이 갈라지며 이오라누미가 나타났고 카나기와 카네트도 도착했다. 그는 조롱하며 카나기가 두 개의 이야가미를 잃었다고 비웃고 코토아의 거품 안의 물 높이를 점점 올렸다. 이오라누미는 아라타에게 자신에게 복종하거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코토아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정말 비열하다. 이오라누미는 목숨 걸고라도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그는 어머니가 두 개의 최강 이야가미를 보고 자신에게 복종하길 원한다. 그리하여 전투가 시작되었고 아라타는 이오라누미의 공격을 계속 막아냈으며 코토와 거품 안의 물은 점점 높아졌다. 히로코와 다른 조쿠소들도 아라타를 믿으며 모두가 전 이오라누미가 돌아오길 바랐다. 이를 본 이오라누미는 격분했다. 한편 다른 곳에서 아카치가 아라타와 이오라누미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카도와키도 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때 아카치는 카도와키의 눈을 찔렀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더 강해지고 싶어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자기 눈이라도. 그래서 아카치는 조용히 자신의 눈을 뽑아 카도와키에게 주었다. 지금 그는 한쪽 눈만 남았다. 카도와키 곁의 수행원들도 그에게서 뭔가 달라진 걸 감지했다. 이건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아카치가 처음으로 그를 꿰뚫어 본 사람이다. 한편 아라타와 이오라누미는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코토와 거푸만의 물은 이미 매우 높아졌다. 그 순간 이오라누미가 아라타가 대응하지 못할 기습 공격을 시도했다. 그는 시간 왜곡술이라는 기술로 아라타를 물방울 안으로 감싸 꿈속으로 빠뜨렸다. 거품은 점점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카도와키가 급히 달려왔다. 그가 아라타를 쓰러뜨릴 유일한 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 카도와키가 자신들의 일을 망치려 하자 이오라누미는 부채를 휘둘러 물줄기로 카도와키를 휘감아 아라타와 함께 끌고 갔다. 물이 쏟아지는 속에서 이오라누미의 힘 아래 아라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꿈꿨다. 그는 어머니가 수프를 끓여주고 다시 돌아서서 아라타에게 복종 서약을 하라고 말했다. 아라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효과가 없자 이오라누미는 힘을 더해 아라타를 더 깊은 꿈속으로 빠뜨렸다. 아라타는 학교에서 싸운 후에도 혼나지 않는 꿈을 꾸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포기해도 된다고, 도망쳐도 괜찮다고 말하며 복종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다. 아라타는 행복했다. 어머니는 계속 노력하지 말고 쉬라고, 모든 걸 포기하라며 다시 서약하라고 불렀다. 아라타가 거절하자 이오라누미는 놀랐다. 왜 감히 어머니의 말을 안 듣냐. 어머니 불복종은 금기다. 아라타를 복종시키지 못하자 이오라누미는 사르이를 띠고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때 아라타는 꿈속에서 누군가의 부름을 들었다. 그건 코토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믿고 항상 지켜줄 거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여러 목소리가 아라타를 깨웠다. 아라타의 손에 든 2개의 이아가미가 눈부신 빛을 발했다. 그는 힘을 폭발시켜 이오라누미의 결계를 깨뜨렸다. 성공했다. 그리고 코토아를 구했다. 이오라누미는 참패했다. 엄마의 모습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아라타는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 그의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이오라누미의 두 이아가미는 완전히 싸울 의지를 잃었다. 그는 진짜로 졌다. 그리고 갑자기 깨닫고 거품 속 어머니 옷이 담긴 곳을 돌아봤다. 거품은 부서지고 낡은 옷만 남아 있었다. 진짜 이오라누미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모든 건 그가 만든 환상이었다. 옷을 바라보며 이오라누미는 옛 기억에 잠겼다. 어머니는 항상 엄격했고 완벽을 요구하며 칭찬받길 원했다. 그는 항상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무료력했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했다. 그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면 어머니가 만족할 거라 믿었다. 그때 카나기가 옆에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오라누미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그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이번엔 모두 앞에서 이오라누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준 팔찌가 들어있었고 어머니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때 무조쿠소가 다가와 그의 의문에 답했다. 이오라누미의 어머니는 그가 생각한 것처럼 엄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정하고 아이를 사랑했으며 그 때문에 고통받았다. 부모가 없어진 후 이오라누미의 미래가 걱정되어 강토가 혼란에 빠질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하려 했다. 이유를 알게 된 이오라누미는 눈물을 터뜨렸다. 정말로 아라타가 그를 악몽에서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이오라누미는 과거 행동에 대해 조쿠소 모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아라타를 향해 진지하게 물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아라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그게 바로 인연이야. 이오르남이랑 그의 엄마처럼 말이지. 그때 갑자기 카도와키가 나타났어. 그는 비웃으며 인연이 뭐 대단한 거냐 고 말했어. 두 사람 다 변했어. 이제 그들은 2명의 이오르나미를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존재가 되었지. 아라타가 소리쳤어. 난 남에게 복종 강요하는 짓 안 해. 카도와키는 너무 우습다는 듯이 말했어. 아라타, 넌 아직도 악마일 뿐 아냐? 아라타는 단호하게 말했어. 난 절대 다시 악마가 되지 않아. 그는 반드시 카도와키의 마음을 바꿀 거야. 카도와키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에겐 힘밖에 없어. 그래서 아라타는 칼을 들어야만 했지. 그리곤 카도와키가 오로치를 소환했어. 그의 오로치는 완전히 각성해서 아라타는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 빛과 어둠을 대표하는 두 검이 충돌하며 지진처럼 집 한 채를 부셔버렸어. 충돌 후 아라타는 즉시 카도와키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어. 한편
비행선 위에서는 6조 멤버들이 강력한 두 검의 싸움을 감상하고 있었어. 아라타가 도망쳐도 코로치의 카무이에서 수많은 칼날들이 계속 몰려와 압박을 가했지. 상황이 안 좋자 코토하는 카나기와 카네트에게 계속 도와달라 부탁했지만 도와줄 수 없었어. 이건 아라타의 싸움이야. 그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그들은 믿고 있어. 아라타가 다시 악마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카도와키는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아. 코로치의 카무이는 폭풍처럼 아라타에게 몰아쳐서 그는 그저 막아내기만 할 뿐이었어. 아라타는 카도와키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때 카나이가 급히 외쳤어. 싸우지 않으면 공주님 곁에 갈 수 없어. 그 말에 아라타는 멈춰섰어. 공주님의 기대에 부응해 살고 싶지만 지금은 그 다음 문제야. 그걸 본 코토아도 아라타를 불렀어. 모두가 그를 믿고 있어. 그 말에 아라타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 망설이지 않고 오로치의 카무이가 점점 더 강해지며 아라타를 집어삼킬 듯이 돌진했어. 그는 방역할 수 없었어. 카무이가 너무 강했거든. 게다가 스쿠요는 원래 공격형 검도 아니었고 이오루나미는 조용히 엄마의 팔찌를 꼭 쥐고 마침내 모두에게 선언했어. 자신이 아라타에게 복종하겠다고. 그 말에 아라타는 충격을 받았어. 이오루나미는 계속 말했어. 모든 걸 아라타에게 맡기겠다고. 그 행동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아마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두이아가미 스쿠요를 통해 아라타를 지켜보며 함께 싸울 거야. 그렇게 말하고 복종 의식을 준비했어. 하지만 아라타는 원하지 않았어. 그는 아무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때 카나기가 일어나 아라타를 깨웠어. 넌 천하를 다스리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도망치지 마. 복종한 자들 중 죽임을 당하거나 강요받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너에게 맡긴 거야. 예전의 츠치우가처럼 너는 그들의 생명과 감정 그리고 소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해. 너는 이미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 오래전부터 이오라누미가 맹세의 말을 읽기 시작했어. 그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고 아라타의 두이아가미와 하나가 되었지. 그 합일의 순간 거대한 힘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 폐허 위에 선 아라타는 천천히 가도와키를 응시했어. 그리고 왜 가도와키가 끝까지 자신과 싸우려 하는지 물었지. 하지만 아라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들 사이엔 이제 싸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아라타는 진지하게 이오라누미가 준 두이아가미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거기다 츠치우가가 맡긴 두이아가미의 힘도 더해졌지. 전투는 여전히 격렬하게 계속됐어. 츠쿠요의 힘을 부르며 아라타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라타의 말대로 츠쿠요의 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서서히 뿜어져 나왔어. 물 아래에서 수많은 거석들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눈부신 장관을 만들어냈지. 그것이 바로 츠쿠요의 힘이야. 높은 곳에서 아라타가 외쳤어. 나를 믿어준 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꿀 갈망을 위해 츠쿠요가 내 부름에 응답했어. 두이아가미와 아라타를 감싸는 눈부신 빛이 환상처럼 번쩍였어. 그 찬란한 빛이 바로 상세화론 형식화론이야. 츠쿠요가 완전히 각성했어. 아라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츠쿠요의 힘을 담은 일격이 가도와키를 향해 날아갔지. 그 빛이 그를 단죄했어. 아라타가 승리했어. 지금 이 순간 가도와키가 나와 함께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지 않고 온 힘 다해 달리는 거지. 가도와키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폭풍이 지나가고 아라타는 홀로 바위 위에 앉아 츠쿠요를 바라봤어. 그때 코토아가 힘겹게 올라와 아라타를 꼭 안았지. 문득 생각나서 아라타는 주머니에서 항상 지니던 머리핀을 꺼내 코토에게 선물했어. 선물을 받은 코토아는 기쁘게 그것을 안았지. 아라타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 코토아도 항상 곁에서 함께 미래의 길을 걸을 거고. 애니메이션은 주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끝났어. 동시에 캐릭터들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지. 아라타와 다른 캐릭터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맞이할 도전에 맞설 기회를 얻었어. 아직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있어.